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와! 야! 정말 오늘 짜릿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와, 대역전 드라마! 정말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는 이제 아침에 했는데, 막 방송을 보는데 인터넷이 끊겨서 인터넷 TV로 보다가, 갑자기 이제 안 되니까 찾다가 제가 막 이 남미에서 하는 스페니쉬로 하는 방송으로 봤는데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근데 말은 안 통해도 이 화면에서 막 대한민국 막 이 함성 소리가 이 스테디움에 막 가득 퍼져나가니까 이 중계하시는 외국 분들도 와 대한민국 따라하면서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뜻이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야, 이거 뭐 끝나기 몇 분 전에 그냥 마지막 역전골 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죠. 야, 이 태극기 정말 오늘 휘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감동의 시간인데, 야, 정말 이런 감동의 순간이 우리 코인에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암울한데 역전 드라마가 나와야 되겠죠. 갑자기 그냥 이 대반전이 쓰여지는 우리 코인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출발합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하는 게 바로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일 텐데 시장에는 당연히 나쁘게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금리 올릴까 봐. 그래서 지금은 이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새로운 일자리 26만 3천 개가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26만 3천 개. 그런데 요 수치로만 봐서는 이게 조금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요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고용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세분화 시킨 건데 26만 3천 개. 그런데 이 일자리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Goods Producing, 생산 관련 일자리,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딩, 서비스 관련, 생산과 서비스. 자, 그런데 생산은 47에서 37로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여기 매뉴팩처링,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36에서 14, 3만 6천 개에서 1만 4천 개로 줄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미국에는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리테일에서 매장 같은 데 가면 세일즈가 많이 줄었는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이 전자제품 이런 파는데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하면 옛날 같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샥 휩쓸고 가면 매장이 그냥 완전히 텅텅 비는데 지금은 그냥 뭐 지절대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옛날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위축이 되고 있다. 이걸 이렇게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소비라는 게 줄어든다고 바로 물가가 떨어지고 막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연쇄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제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매장에서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고가 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으니까 주문을 안 하게 됩니다. 주문을 안 하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이 생산하는 이 제조업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되고 직원들 내보내야 되죠.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자리가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생산, 매니팩처링 측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면 회사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든지 유틸리티,
이 뭐 전기, 인터넷,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인포메이션 관련 파이낸셜 액티비티, 회계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겠죠. 프로페셔널 서비스,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타격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여기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놀러 다니는 거, 숙박업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8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데 지난달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마음이 무겁겠죠. 크레딧 카드 이자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은행 잔고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는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필요해서 이런 데서는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언제 줄어들까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무겁네 하면서 놀러는 가는데, 직장을 잃었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급격하게 줄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후행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행 지표로 이런 일자리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일자리 창출되는 거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줄다가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붙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이쪽인가? 네. 대한민국. 오늘은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롬 파월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겠죠.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롬 파월이 아이고 일자리가 많이 늘었네, 금리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 며칠 전에 제롬 파월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소폭 축소 가능을 시사했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 오늘 이 고용 수치가 발표되는 바람에 좀 좋게 시장에 좀 찬물이 끼얹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고, 제롬 파월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수요일 더 작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12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금리를 더 작게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0.5%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바로 이 졸츠 리포트. 이게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당 몇 개 일자리가 존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갑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주인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관둬하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서로 오라고 그러니까 직원이 귀하니까 돈을 더 준다고 그래요. 거기 얼마 줘?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이러면서 서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이거 싫은 소리 하면 이제 막 옮겨 다니니까 이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이 고용주한테는 또 굉장히 부담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다 보면 이 사람 트레이닝 해주고 또 이 사람이 정상 업무를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급여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 고용주도 물건의 값을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하면 직원들 월급을 1배 반을 올렸으면 물건값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줘야지 이거 직원들을 계속 데리고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이걸 두려워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 졸츠 리포트, 이게 1.7개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족할 만하네, 이걸 보고 제롬 파월이 이러한 멘트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롬 파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게 0.2%만 상승을 했는데 예상보다 낮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아까의 그 고용 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후행성 지표이고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 이 금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바로 CPI. 이번 달에 발표될 CPI가 쐐기를 박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2월 13일에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날 바로 다음 날이 금리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날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금리에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날 CPI가 낮게 나온다면 지난번에 7.7%였습니다. 그것보다 의미 있게 좀 낮게 나와준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만 낮게 나온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히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트루플레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기가 11월입니다. 10월 달이 이 정도, 10월 달에 많이 꺾였죠. 그런데 11월이 여기서부터인데 또 급격하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1월. 이게 실제로 생활 속에 느끼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CPI보다는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 수치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이번에도 아마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면 우리가 이제 파티를 해야 될까요? 파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뭘 주죠? 장난감을 주잖아요. 장난감.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집 한 채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 장난감 정도로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그 정도를 바란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데 뭐 집 한 채 아니면 차 한 대는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조금 실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 베어 마켓에서의 이 산타 랠리,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면 그걸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의 기대치를 맞춰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 산타 랠리가 좀 심하게 온다. 우리가 이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를 했는데 시장이 너무나 뜨겁게 반응을 해서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 이러면 살짝 우리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과하게 반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덜 나쁠 것 같아서. 그리고 연준에서 이렇게 만약에 피봇을 한다면 피봇이란 금리 올리는 걸 멈춘다 또는 뭐 낮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올리는 이 속도를 늦추게 될 것 같은데 이 속도를 늦추게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다가 이 시장 상황을 돌아보면 여기저기 직장을 잃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이 리세션의 이 공포가 갑자기 밀려들겠죠. 그러면 또 시장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세게 반응을 한다면 분명히 조정 하락이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되돌아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기쁨의 순간이 계속해서 쭉쭉쭉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16강이 언제죠? 12월 6일. 브라질. 최강의 브라질과 싸워야 되는데 브라질도 이길 수 있을까요? 기적은 또 이루어진다. 이겨야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긴다면 제가 이더리움 하나 겁니다. 이더리움 하나를 만약에 이긴다면 추첨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혹시 이날 이기면 조용히 제 생방 공지 기다렸다가 공지 따로 없습니다. 생방 바로 킬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평상시 때처럼 오후 4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만약에 이긴다면 추가 공지는 없으니까 조용히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대한민국!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